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지구과학 강사 이세경입니다. 현재 다원교육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그리고 대성 모의고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을 이렇게 스쳐서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고2 수업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동안 사실 저는 계속 이제 고3들하고 재종반에서 수업하고 있었고요. 재수생들, 연수생들 메가에서 만나고 있었고 다원에서는 목요일날 고등학교 3학년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를 조금 강조드릴까 하고요. 학습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관련학과 졸업했고요. 여기에 지금 QR코드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결하시면은 저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크게 지구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사탐론 많이 학생들이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구과학 선택자 수는 좀 줄기는 했는데 대략 한 13만 명 정도 아마 이제 올 시험에 선택할 것 같고요. 여전히 가장 많은 선택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44점에 1컷이 나왔는데 수능에서 44점이면은 현재 시점보다 더 정점으로 실력이 올라간 학생들 대상으로 한 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요. 왜 시험이 어려웠는지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자면 여기는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문항 번호에 따른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잘 아실 테니까요. 첫 줄 보시면은 작년 시험이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세 페이지는 아주 쉬웠어요. 앞에 있는 세 페이지는 쉬웠고요. 마지막 페이지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점수가 내려갔는데 마지막 페이지의 문제가 또 손도 대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은 아니었고 그간 나왔던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 기존 문제에 대한 변형이었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세 페이지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세 페이지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으면은 또 무리하게 뭐 점수를 얻지 못할 만한 그런 시험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이제 얻어갈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만점은 좀 다른 얘기지만 1등급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앞에 세 페이지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의 어려움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알고 있던 유형들에 대한 좀 까다로운 변형이 들어간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어려운 계산이 있었는데 처음 접하는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소개된 그대로 푸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저하고 수업하는 방식 그대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면은 어렵지 않게 건드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작년 시험처럼 올해가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시험은 어려운 페이지하고 반대로 굉장히 쉬운 문제의 구성으로 된 나머지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수를 꼭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통 거의 한 문제당 1분 컷으로 1분 안에 내용들을 다 처리해야만 전체적으로 시간의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마지막 페이지 문제인데요. 이 상황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 주기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동안은 뭐 3번 돌아서 한 바퀴가 돌아오고 4번 돌아서 한 바퀴가 돌아오고 시작하고 끝이 딱 떨어지는 문제였는데 이 마지막 문제, 마지막 페이지 문제가 어떤 변형이 있었냐면은 빙빙 도는데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문제였어요. 시험장에서 조금 낯설 수가 있었는데 유형 정리가 한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상황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소수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계산이었는데 풀이 방법은 9월 모의고사하고 똑같았어요. 9월에 한번 소개된 문제가 그대로 본 시험에 나왔고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화면을 넣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계산하는 과정들을 수업 때 보여드렸고 이 과정을 열심히 연습한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아마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는 어려웠지만 앞에 있는 세 페이지가 쉬웠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조금 삐끗한다 하더라도 1등급 자체는 그렇게 다가가지 못할 그런 목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작년, 재작년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학생들이 저한테 보내준 후기들이 있고요. 저도 가끔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학생들이 저하고 인원은 적지만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수업 구성인데요.
수업 전에 제가 미리 와 있으면 미리 온 학생들이 저한테 질의응답을 하고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지금 세 번째 시즌인데 지금 문제 수준은 평균 점수가 최종반 기준으로 25점에서 한 30점 정도가 나오는 시험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실제 수능에 대비했을 때는 작년에 어려웠던 수능 시험보다도 한 평균 점수가 한 5점 정도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어렵게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1시간여 정도 풀었던 모의고사를 풀이하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안내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저하고 지금 심화 유형 정리를 하고 있어요. 유형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 자체 모의고사, 학생들하고 보는 자체 모의고사고요. 시험 기간 동안 한 250여 회의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왼쪽은 시험 시간에 치르는 실전 모의고사고 오른쪽은 과제로 나가는 모의고사예요. 매주 한 과제가 5에서 7세트 정도씩 매주 모의고사가 나가고 있고요. 수업 때도 풀고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풀어가지고 학생들이 시간 관리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연습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을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 시점에서 학생들의 공통적인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점이 3월 겨울방학부터 출발한 학생들은 조금 이르게 출발을 했고 뭐 그 전부터 출발한 친구들도 있지만 절반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간 시점이에요. 9월 모의고사를 남겨놨고 그리고 본 수능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때쯤이면 학생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낯설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문제는 어느 단원의 어느 상황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느낌이면 킬러고 이 정도의 느낌이면 쉬운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6월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6월 시험 끝난 다음에도 여러 이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 내용을 아는데 푸는데 틀린다는 거죠. 푸는데 틀려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학생들하고 복기를 하다 보면은 아는데 왜 틀렸냐라고 물어봤더니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문제를 완벽하게 맞는다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보통 2개 정도까지는 건드리는데 하나 정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는데 틀리는 건 없다. 아는데 틀린다는 거는 어설프게 안다는 거고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모든 것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반 정도 알고 또는 그 이상을 안다 하더라도 선지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얻지 못하니까 아예 모르고 틀리는 학생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예 모르는 학생들은 차라리 아예 제거하고 풀기 때문에 시간이라도 절약을 하는데 건드렸다가 푸는 학생들은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맞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체적인 시간 관리에 있어서 더 손해를 보게 되고 페이스, 자기가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 어떤 페이스도 말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었을 때 전체 시험 성적에서는 원치 않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제가 고민을 여러 회를 하다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결국에는 대략 제가 이제 정한 테마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학생들을 괴롭히는 테마가 킬러 또는 준킬러로 나오는 10개 정도의 테마를 매주에 하나씩 A부터 Z까지 모든 유형들을 다 정리하는 수업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유형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여러 모의고사들에서 좀 새로운 유형들로 가지고 오고 문항당, 한 개념당, 하나의 테마당 대략 한 20개 정도의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그 유형들을 싹 다 정리하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자신이 어떤 굉장히 까다로운 테마를 접했을 때 요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유형들을 정리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시즌3는 총 이제 10주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에 3주의 수업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점 학생들 그 내신 휴강 기간이에요. 3주 휴강을 하고 7월 17일에 재개강을 하는데 이미 3개 정도의 테마는 진행이 됐어요. 예, 저기압, 절대연령, 허블 법칙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남은 7개의 주제들을 제가 이제 주차별로 안내를 드릴 텐데 혹시라도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7월 17일 날 저를 만나게 되는 친구들은요, 매 주당 하나의 테마씩 정리를 하게 돼요. 자, 요 개념은 단순하게 학생들이 이 개념이 뭐다라고 하는 개념 수업이 아니라 개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상태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별의 물리량이 유형이 한 대략 20가지 정도가 있으면 20가지를 싹 다 정리하고요. 우주론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전부 여기 적혀있는 모든 테마들은 시험장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나왔던 문제부터 나올 문제 예상까지 전부 유형정리라는 수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 자료는 이제 외계 행성계에 대한 자료인데 일부분의 페이지만 가지고 왔어요. 뭐 이런 유형이 있다. 주기성이 있는 문제가 있고 그 주기성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고 회전하는 문제가 있고 휘어져 있는 문제가 있고 요거 말고도 앞뒤 페이지로 대략 20개 정도의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 페이지는 저기압에 대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통과하는 유형이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위험 반원을 통과하느냐, 안전 반원을 통과하느냐, 눈을 통과하느냐, 뭐 접근하느냐, 아니면 다가가느냐, 아니면 연직 구조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온의 분포는 어떻게 변하냐, 지도에서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찰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략 20개 정도의 유형 페이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정리를 하고요. 이 페이지는 고체지구 부분에 대해서 지층의 나이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프에 대한 문제,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상황들이거든요. 통과할 때 위에서 밑으로 통과할 때는 어떻게 그래프가 나올 것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할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유형 정리를 싹 다 합니다. 유형 정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실어놔요. 1번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다, 2번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는 이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유형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유형 정리를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파편화되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좀 모아지는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형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시험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유형 정리가 만능이냐, 유형 정리하면 좋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항상 변수는 있고요. 우리가 접하게 될 시험에서 저하고 유형 정리를 했던 문제가 아닌 신유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보니까 유형 정리를 한 학생이 새로운 유형을 만났을 때 손해볼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그거는 유형 정리를 한 학생뿐만이 아니고 애초에 그런 정리조차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낯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모두에게 낯선 상황인 거죠. 그러면 새로운 유형이 나와가지고 당황시키는 상황에서 그래도 빨리 길을 찾고 빨리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게 유형 정리를 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형 정리한 학생들은 다각적으로 여러 각도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이미 한번 해결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모든 유형으로 정리하는 게 이번 시즌3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 구성이 앞에는 이제 1, 2 시즌이 지나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뺐는데 제가 이 방법을 시즌2부터 계속 지속해오고 있어요. 10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시즌2에도 한번 정리하고 3에도 정리하는데 2하고 3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서 6월 전에 했던 정리는 대표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수업들이었고 이번에는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바탕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들어가요. 실제 시험에서 3점 문제들, 실제 수능 수준의 문제들 또는 그 이상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서 유형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유형 정리 수업을 쫙 끝내고 나면 학생들한테 자신감이 붙지 않으실까 싶어요. 앞에 잠깐 제가 페이지를 잠깐 돌아가서요. 앞으로 9월 시험 전에 저하고 정리할 유형들이 있는데 분리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학생들이 뭐 고지적인 파트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9주차에 들어와서 요 수업만 들어도 되고요. 당장 시작하는 4주차의 수업이 요게 계산 문제가 좀 많거든요. 요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요 때만 와가지고 요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싶으면 다 들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진행되는 시험들도 단순하게 그냥 30분의 시간 동안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간을 조금 빡빡하게 주는 편이에요. 25분 정도로 전체 모의고사 시간이 30분인데 25분 정도로 준 다음에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요 페이지를 넘어갈 때 몇 분쯤, 10몇 번이 지나갈 때 몇 분쯤 시간 관리 연습을 지금 매주 하고 있고요. 이 연습들을 시험 당일까지 계속 해나갔을 때 자기 몸에 체화되어 가지고 시험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시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 카톡으로 안내가 돼요. 문항별로 정답률이 나와 있고요. 추세가 나와 있어요. 전체 평균 점수하고 자기 시험의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단원, 어떤 문제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복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다원교육에서 6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 시점에서 가장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함께 유형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마 개념들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구과학 강사 이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